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필답형에서 2017년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로 운반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두 가지 적으시오. 이동식 크레인은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이죠. 그래서 바퀴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트럭 위에 크레인을 올려서 이동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트럭 크레인이죠. 그 다음에 바퀴가 자동차 바퀴와 같은 휠로 된 휠 크레인. 그 다음 탱크 바퀴 같은 크롤러죠, 그죠? 롤러 바퀴로 된 크롤러 크레인,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트럭 크레인, 휠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세 가지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 중요하죠, 그죠? 암기해야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실기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은 것 중에요. 우리가 그냥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사업장 있죠. 두 번째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장 두 가지가 같은 문제입니까? 굉장히 질문 많았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문제죠, 그죠?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한다라는 건 안전보건 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우리 사업장의 어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진단을 받아서 위험한 부분에 대한 개선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장이 되고요. 진단을 받지 않고 그냥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어디가 위험하고 뭐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개선 계획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장이 더 사고가 많겠습니까? 돈 들여서 진단받아서 개선해야 되는 사업장이 사고가 더 많은 경우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암기법 한번 볼게요. 평균의 2배 이상, 그죠? 평균은 뭡니까? 예,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이죠, 그죠? 그래서 평균의 2배 이상, 직업병 2명 이상, 그죠? 근데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1명 더 올라가서 3명이 됩니다. 평균의 2배, 직업병 2명 이상은 진단받아 개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그냥 개선하면 안 되고 진단받아 개선한다.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줄일게요.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업성 질병자가, 아까 제가 줄여서 직업병 그랬는데,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인 사업장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근로자가 잘못해서 실수로 중대재해 일으킨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업장을 개선할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중대재해 발생 중에 사업주가 안전이나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세 가지가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된 내용 아니다, 그죠?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일까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서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우리가 양중기 또는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죠? 양중기나 달기구에서 작업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하는 게 뭡니까?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중기는요, 이제 물건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하중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격 하중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기계는 속도가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는 운전 속도. 이렇게 하중과 속도 머리에 넣으시고요. 세 번째는 위험하다라는 경고 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양중기 빼고 달기구는 매다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이 달기구에는 얼마만큼 매달 수 있다라는 정격 하중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제2율 문제 별표 3개짜리가 되겠죠. 자, 400명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과거 빈도율이 120이다. 빈도율은 도수율하고 똑같죠. 현재 빈도율은 10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세이티 스코어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계산 문제는 단위부터 계산 공식부터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그죠? 세이티 스코어는 해서요. 루트가 끝까지 갑니다. 루트. 그죠?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분의 과거 도수율, 빈도율이죠. 곱하기 10의 6승 끝까지 루트가 가죠.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이 되겠습니다. 자, 총 근로시간 수입니다. 4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 분의 과거 빈도율 120 주어졌고요. 곱하기 10의 6승이죠. 분의 현재 빈도율 100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120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79가 나옵니다. 그죠? 자, 판정 기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오만 나오지만 조금 더 배점이 높을 때는 점수를 판정하시오까지 출제가 되었다. 그죠? 자,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2 이하다. 값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건 사고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일 때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값이 플러스 2 이상일 때는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까지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또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에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적으시오. 그죠? 안전보건 표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100% 기억하십시오. 강조드렸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지죠. 그죠? 낙하물 경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빨간 거에 옆으로 사선이다. 그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죠? 그죠? 우리 위험물 경고는 마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화원이 있고 불이 붙는다. 그죠? 이렇게 점화원이 있을 때는 인화성 물질 경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위험물 경고 표시가 있고요. 자, 폭발하는 그림이죠. 그죠? 폭발성 물질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교육은 요 건설에 해당되는 것들은 필답형에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특별교육을 전부 다 암기하기 너무 많지만 기출에 출제된 것은 여기서 기억하시오라는 한 3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1톤 이상의 크레인, 그죠?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1톤 이상은 한 대 크레인이고요.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는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 내용을 적으시오. 요거는 제가 별표 하나 더 붙여볼게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크레인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교육, 크레인에 대한 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교육이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다 들어간다 그랬죠. 대부분, 그죠?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과 순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물의 취급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그죠? 크레인은 화물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물의 취급,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안전 작업 방법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크레인이 지금까지 최근에 사고가 많았던 걸 보면 한 자리에서 한 대의 크레인이 아니라 여러 대가 공용 함께 일하다가 신호 체계가 안 맞아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신호 방법,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그죠? 크레인 운전자끼리 신호수끼리 서로 신호하는 방법과 공동 작업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는 크레인에 여러 가지 방호 장치가 있다, 그죠? 방호 장치의 종류, 기능, 취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 3가지 기억하겠습니다.
화물의 취급 및 작업 방법, 신호 방법 및 공동 작업. 세 번째, 방호장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 개 더 기억하고 싶다면 앞부분 좀 생략해 버릴게요. 기계기구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죠? 특히나 뭐 이렇게 걸고리 와이로프 비상정지 장치 같은 중요한 기계기구의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중요하죠, 그죠? 요거는 별표 3개 붙일게요. 특히나 건설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에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 기준 중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혼돈된다면 한 번만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밑변의 높이가 똑같은 게 1대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 1이에요. 그죠? 요거는 1대 1.5가 되고요. 뒤에 게 밑으로 그죠? 밑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0.5일 때 높이가 1이다. 그죠? 요거는 1대 0.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안정적이에요? 밑변을 넓게 쌓는 게 안정적이다. 그죠? 요거는 안 그래도 땅에 물이 있을 땐 땅이 약하죠? 안정적으로 쌓자. 습지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요거는 조금 높이 쌓는 거잖아요. 요 폭보다 2배 높이 쌓았잖아요. 흙이 안정적일 때는 조금 높이 쌓자 그랬죠. 물기가 없는 건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기억해 볼게요. 보통 흙에서 습지는 넓게 쌓자 그랬죠. 그죠? 1대1을 기준으로 뒤에가 더 넓어져야 밑변을 넓게 쌓는 것입니다. 그죠? 건지는 1대, 그죠? 조금 높이 쌓아도 된다 그랬죠. 그죠? 1대 0.5에서 1대 1이 되죠. 그죠? 안반 중에서는요, 제일 넓게 쌓는 게 1대 0.8이죠. 가장 연약한 바람에도 깨지는 풍화암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암은 1대 0.5. 딱딱한 경암은 1대 0.3이죠. 두 개를 더하면 풍화암이 된다. 그죠? 요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양중기, 와이어로프 등 달 기구의 안정 개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달기구 안정계수 기준 중에서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올리는 와이로프나 체인일 때는 안정계수 10 이상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화물의 하중, 화물을 직접 지지합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 그죠? 5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그죠? 요거는 3 이상이었습니다. 그 밖의 경우 4 이상, 그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중요도 약간 떨어지는데요. 특히나 그래도 일단 공부하실 때는 별표가 많은 것부터 정확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별표, 빨간 별표 많은 게 암기가 되셨다면 기출에 있는 거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의 별표가 있는 건 자주 출제가 안 되었거나 우리가 필기에서 덜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에 알뜰하게 공부하실 때는 이런 걸 몇 번 또 봐주셔야 암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인력에 의하여 사람 힘으로 화물 운반할 때 해야 하는 사항 3가지입니다. 그죠? 자, 사람이 화물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수평 운반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죠? 옆으로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운반할 때 시선은 앞을 봐야겠죠. 그죠? 뒤를 보면서 운반하다가는 충돌합니다. 그죠? 진행 방향을 향해야 되고요.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수평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하지 않는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는 중간이나 하부에서 뽑아내서 안 된다. 이만큼 10개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중간에 걸 빼버리면 무너지죠. 그래서 쌓여있는 화물은 중간이나 하부에서 뽑아내어서 안 된다. 그죠? 또는 어깨보다 더 높은 걸 드는 건 굉장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운반해서는 안 된다. 이 중에 그죠? 요 2개 기억하시고 둘 중에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다고 필기서부터 우리 암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과 히빙 현상의 방지 대책을 설명하시오. 일단 보일링하고 히빙부터 짧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보일링은 제가 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다. 그죠? 물이 잘 스며드는 집안 뭐죠? 사질 집안에서 잘 생긴다 그랬죠? 사질 집안에서, 그죠? 뭐 때문에요? 유동하는 지하수에 의하여, 그죠? 자꾸 지금 땅을 파놨는데요. 물이 잘 스며지는 모래 집안이에요. 물이 자꾸 지나가다가 흙을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흙막이가, 그죠? 흙막이 벽을 세워놨는데 이게 뭐 되는 거다? 붕괴되는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보일링 현상은 결국은 지하수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우리가 땅을 여기 팔면은요, 일로 흘러가는 물들이 자꾸 스며들지 이 밑에 흘러가는 물이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하수에 흘러가는 위치를 낮춰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하수 흐름을 변경합니다. 우리가 지금 땅 파는 폭이 여기까지라면요, 이렇게 흘러오던 물을 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수벽을 만들어서 흐름을 바꿔준다라는 거고요. 근입벽을 깊게 한다. 근입벽은 흙막이 벽이다, 그죠? 여기에 이제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놨잖아요. 땅에 깊게 묻어서 여기 쌓여있는 흙이 넘어져도 벽체가 견뎌준다면 괜찮다, 그죠? 세 가지 주로 기억하세요. 지하수의 위치를 저하시킵니다. 지하수 흐름을 변경합니다. 근입벽을 깊게 합니다. 이것도 안 될 때는 작업 중지인데요. 요거는 제외하고 적으시오. 잘 나오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히빙 현상입니다. 자, 히빙은 어떤 집안이죠?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점토 자체는 흙이 약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하다, 그죠? 이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요, 뭐 때문에요? 토합의 차 때문에, 토합, 그죠? 흙을 이렇게 팠고 여기는 팠는 흙이 쌓여 있어요. 여기는 흙이 없는데 여기 흙이 자꾸 누르니까 이 흙의 압력을 못 견디고 결국은 여기 만들어놨는 흙막이가 붕괴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짧게, 그죠?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그러면 히빙 현상 방지 대책 첫 번째는 이 연약한 점토를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그죠? 집안을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도록 개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흙이 좀 무너져도 이 벽체가 견딜 수 있게 근입벽을 깊게 한다. 같이, 그죠?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변에 물이 있다면 더 붕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웰 포인트, 그죠? 물을 빼는 탈수 공법입니다. 웰 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해도 되고요. 어스 앵커, 땅 속에 앵커를 설치해서 땅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그죠? 뭐 비슷하게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웰 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또는 어스 앵커를 실시한다. 둘 중에 하나 기억해서 세 가지 정도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빨간 별표 한 개 붙여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5가지 적으시오. 그죠? 최근 들어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되면서 요 내용이 또 수정이 되어졌죠. 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는요. 첫 번째, 집안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 굴착이나 발파다 이렇게 줄여서 기억할게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밀폐 공간, 그죠? 요 강까지 색깔이 들어가야 됩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 공간이고요. 네 번째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우리 변경되기 전에는 낙하 비례잖아요. 그죠? 우리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은 사고는 첫 번째 추락, 두 번째 낙하 비례. 요걸 이제 적으실 땐 떨어지거나 날아온다 하시고요. 세 번째 밀폐 공간 질식 사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전, 그죠? 기구 쓰다가 특히 여름에 습할 때 감전 사고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땅을 파다 보니까 아까 굴착, 그죠? 그 다음에 화약, 발파,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락할 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낙하비례, 그죠? 굴착이나 발파 작업, 붕괴될 수 있으니까요. 밀폐 공간, 질식될 수 있죠. 감전, 이렇게 한 5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조치 사항입니다. 그죠? 요거 별표 하나 붙이는데요. 작업평가도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저 한 3가지는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특별교육 내용도 크레인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이번에는 근로자가 뭐를 준수해야 하는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하물을 해도 되고 화물, 하물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요. 근데 크게 구분 안 해도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을 건데요. 여기는 하물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아니 되고요.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크레인을 사람 손으로 이거를 분리하거나 제거해야 되는 걸 크레인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리 근로자 출입을 통지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줄거리에서 운반합니다. 그죠? 여기 작업자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면 크레인 운전자는 이거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그죠? 이게 화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안 보여요. 그때는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화물 다 운반해 갔거니 하고 내가 글로 들어가서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크레인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 근로자는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해서 안 되고 고정된 물체를 분리 제거하는 작업 하지 않아야 되고요.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이외에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은 보관함에 담아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봐주시고요. 자, 필기에 그죠? 자주 나왔죠? OJT하고 OFJT가 있죠, 그죠? OJT 교육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OJT는 On the Job Training, 그래서 업무를 교육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직속 상사가 누구에게 합니까?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교육하는 겁니까? 업무를 통하여 교육하는 방법 해도 되고요. 개별 교육을 하는 방법 해도 됩니다. 그죠?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통하여 교육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OFJT는 Off the Job Training, 그래서 업무와는 무관한 훈련이나 교육이 되겠습니다. 외부 강사가 근로자를 집합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줄여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죠. 그죠? 요거는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적합한 불도저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블레이드가 수평이고요. 블레이드는 불도저 앞에 있는 흙삽이죠. 이게 거의 수평이고 불도저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블레이드를 부착한 것으로서 주로 중부착 작업에 사용된다. 이렇게 수평으로 블레이드가 되어 있는 걸 스트레이트, 일자다. 그죠? 스트레이트 도저라고 합니다. 블레이드 방향이 20에서 30도 경사져요.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다. 그죠? 사명 불착, 정지, 흙 메우기 등 자체 진행에 따라 흙을 회송하는 작업에 쓰인다. 이렇게 한 20에서 30도 각도로 되어 있는 걸 각이 졌다 그래서 앵글 도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2017년 2회 문제 넘어갈게요. 앞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죠?
양준기, 와이로프 등 달기구 안전개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 사람 기준이니까 10 이상이었습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5 이상이죠.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그죠? 3 이상이었고요. 그 밖의 경우가 4 이상, 그죠? 다시 한번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그죠? 작업평가도 또 출제가 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다, 그죠? 사용하여 작업할 때 차량에 넘어짐, 굴러떨어짐 등의 전도, 방지 조치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차가 넘어지는 건 보통 평탄한 길을 갈 때 넘어지는 건 차가 아니다 그랬죠. 왜 넘어집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이런 길을 가는데 차가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땅 파는 건설기계들이다,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도 이거죠. 길이 붕괴되는데 차가 날아갈 수 없잖아요. 각 길의 붕괴를 방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붕괴되는 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앞에 멈추시오, 돌아가시오, 유도자를 배치해야죠, 그죠? 보통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차량계 건설기계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동일한 3가지예요, 그죠? 자, 전도, 기계의 넘어짐 방지 조치 동일한데요. 건설기계, 땅 파는 기계는 차 폭이 이렇게 넓죠. 그런데 도로 폭이 좁으면 차 바퀴가 빠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됩니다. 도로의 폭을 유지하자. 요거는 건설기계만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3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적으시오. 그죠? 자, 이렇게 점화원이 있고 불이 붙는 건 인화성 물질 경고죠. 폭발하는 그림이다, 그죠? 폭발성 물질 경고. 안전보건 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동일한 문제 또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 굴착면의 기울기나 높이 기준 중에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연약한, 물기가 있어서 연약한 습지는 넓게 쌓자 그랬죠? 1대 1에서 1대 1.5. 뒤가 넓어야 지변을 넓게 쌓는 거다 했죠, 그죠? 건지, 물이 없으니까 조금 높게 쌓아도 됩니다. 1대 0.5에서 1대 1이었죠. 바람에 깨지는 풍암 제일, 그죠? 넓게 쌓죠? 1대 0.8, 연암은 1대 0.5, 2개 더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요. 경암은 1대 0.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율 문제입니다. 그죠?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재 한 건이 발생해서 사망이 1명, 50일의 휴업일수 2명, 20일 휴업일수 1명이 발생했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재 한 건은 뭐, 그죠? 자, 연간 근무일수 중, 이런 거 주의하고요. 읽을 때부터 별표하세요. 300일이 아니라 305일이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자, 강도율의 공식은 근로총시간수분의 재해가 강하다라는 건 일 못하고 쉬는 날짜, 근로손실일수입니다. 그죠? 곱하기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만 붙이자 했고요. 근로손실일수 계산에서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지지 않고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출근 안 하는 3가지 날짜가 주어졌을 때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를 해줘야 근로손실일수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근로총시간수입니다. 근로자 수 200명 곱하기 하루에 근무하는 게 8시간 곱하기 연 305일. 요거 주의해야죠. 그죠? 분해요. 자, 사망이 1명이니까 사망 1명에 대한 근로손실일수 7,500일이죠. 더하기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이에요. 그죠? 50일 곱하기 휴업일수니까요.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305일 곱하기 2명 했습니다. 또 있으니까 더하기 해준다. 그죠? 20일에 휴업일수가 1명이에요.
20일 곱하기 휴업일수니까요. 365분의 300 곱하기 1 한 명이다. 그죠? 뒤에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5.57이고요. 제율은 단위가 없다 강조했다. 그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별표 2개짜리죠. 작업형 가도 또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차량계 건설 기계다. 그죠? 건설 기계,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모든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일하는 방법 들어가야죠.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그죠? 이게 되고요. 자, 건설 기계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차량계 건설 기계 종류 및 성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은 달려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달려가라 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죠?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입니다. 그래서 작업 방법, 건설 기계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3개짜리. 작업형 또 나오니까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크레인인데요. 이동식 크레인은 따로 있죠. 그래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점검 3가지를 적으시오. 제가 크레인은 천정 크레인을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첫 번째 줄이 끊어지면은 사고 납니다. 근데 줄은 정기 점검 때 봤다라고 하고요. 줄이 통하는 곳이 이게 위험하지 않은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죠. 레일,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주행로의 상측이죠.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입니다. 그죠? 주행로의 상측 및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또는 줄이면 레일의 상태 하시고요. 세 번째는 스탑이에요. 사고 나기 직전에 멈춰야 된다 그랬죠? 물건을 감아 올리다가 멈추는 공가방지 장치고요. 기계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까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가급적 좀 상세히 외울 수 있다면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하나 다 외우자면 너무 시간 걸린다면 약간의 감점 생각하고 그냥 머리에 굵은 것부터 기억하세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레일의 상태, 공가방지 장치나 브레이크, 클러치 기능 이렇게 하시고요. 좀 더 상세히 하실 수가 있다면 주행로 상측 및 레일의 상태 또는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 기능 이렇게 조금씩 세부적으로 상세히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집안에 동결 현상 방지책 3가지 적으세요 했습니다. 자, 집안의 동결은 흙이 어는 거잖아요. 흙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이제 약해지죠. 그래서 붕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흙이 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흙이 언다라는 건 흙 속에 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흙 자체가 언다기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수구, 물이 빠지는 배수구를 설치해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물이 밑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물이 있다면 흙을 얼지 않게 하는 게 좋죠.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흙을 화학약품 처리해서 얼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배수구 설치해서 지하 수위 저하시켜서 흙 속에 물이 좀 안 지나가게 하고요. 흙 속에 단열 재료 삽입하고 흙을 화학약품 처리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었던 거죠. 터널 내부에서 분진, 유해가스, 내연기관 배기가스, 수증기 등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가스나 먼지, 수증기 때문에 앞이 부렵게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충돌이나 협착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될 사항 2가지, 그죠? 이렇게 부에서 안 보일 때는요, 환기를 해서 먼지나 수증기나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또는 살수, 물을 뿌리면 우리 도로에 흙이 날려서 부열 때 물을 뿌리면 먼지가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기, 살수 2가지가 필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3개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양중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방호장치가 되겠죠. 그죠? 여기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양중기에 공통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 이거부터 암기하고 돌아올게요. 첫 번째는, 그죠?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죠?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는 걸 방지하는 공가 방지 장치. 비상시에 멈춰야죠, 그죠? 비상정지 장치.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 장치까지 4가지가 양중기에 전부 다 들어있는 공통 방호 장치죠. 요 중에 사람이 타는 승강기는 플러스 되는 방호 장치 3가지입니다. 그죠? 최종 멈추는 스위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그랬고요. 출입문이 닫혀야 출발하는 출입문 인터록, 속도 조절하는 조속기 또는 속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자, 리프트인데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를 제외한 리프트는 조작반 잠금 장치, 조작 스위치를 함부로 아무나 조작하지 못하게 잠그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죠? 그럼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자, 이렇게 양중기에 필요한 설치해야 되는 방호 장치인데 과부하 방지 장치 제외하라 했다. 그죠? 그러면 공가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제동 장치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번씩 그죠 나왔죠. 터널 공사 중 NATM 공법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 3가지입니다. 그죠? NATM 공법에서 지반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첫 번째는 시추 위치, 보링 위치. 이제 보링은 땅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땅 흙 속의 시료를 채취하는 거죠. 보링하는 구멍 뚫는 위치. 그 다음에 요 2개가 비슷하니까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투수 개수, 지하 수위. 항상 땅을 팔 때는 물이 중요하죠. 그죠? 물이 스며드는 투수 개수, 지하 수위에 따라 붕괴될 수 있다 보시고요. 시추나 보링 위치, 투수 개수, 지하 수위. 이렇게 한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작업평가도 또 잘 출제가 됐는데요.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했습니다.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했는데요. 이때는 사실 만약에 작업형이라면 영상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 떨어졌는데요. 작업 발판 때문일 수도 있고 전기 용접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판이 엉성하게 고정이 안 되어서 떨어졌다면 뒷물은 작업 발판이 됩니다. 자, 근데 발판은 완벽한데요. 전기 용접을 하다가 약간의 짜릿함을 느껴서 떨어졌다면 원인은 전기 용접기 때문이죠. 그때는 전기 용접 장치가 됩니다. 현재는 용접 작업을 하다가 뭐 짜릿함을 느꼈다는 게 없고요.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인물은 작업 발판이 되고요. 가해물은 떨어지면서 작업자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충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딪힌 부분. 현재는 바닥하고 떨어져서 부딪혀서 다쳤다. 그죠? 그래서 가해물 바닥이 되겠습니다. 재발생 형태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떨어짐이죠. 추락이란 용어가 이제 이렇게 한글로 떨어짐 변경되었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 떨어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그죠? 이것도 작업형까지 나오니까 제가 별표를 한 개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가설공사 표준안전지침에 의한 이동식 사다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자, 이동식 사다리는 말 그대로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걸치고 이동하는 사다리죠. 그죠? 길이는 6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리의 벌림은 요걸 뜻해요. 요 다리 벌리는 폭이 1일 때 높이는 4를 초과해서 안 되죠. 그죠?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벽면 상부로부터 이렇게 여유로 두는 길이죠. 그죠? 여장 길이 6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기출문제 2017년 사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 작업의 특별교육 3가지입니다. 그죠? 요것도 잘 나오죠?
거푸집 동바리 조립이나 해체의 특별 교육, 그죠? 앞에서 크레인 사용하는 특별 교육하고요. 거푸집 동바리도 이게 붕괴가 되면 굉장히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작업평 넘어가도 또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교육의 공통이 안전 작업 방법이었잖아요. 동바리 조립 방법, 작업 절차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동바리에 조립하는 방법. 동바리 이게 천정에 동바리는 기둥처럼 이렇게, 그죠? 우리 거푸집 동바리 몇 미터가 초과할 때 그 어떻게 조립한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 작업 절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쉽죠, 그죠? 조립 해체 시 사고 예방. 뭐든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요, 사고가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잘 납니다. 그래서 조립, 해체 시 사고 예방. 세 번째는 보고 착용 및 점검이에요. 그죠? 동바리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 보고 착용 및 점검, 또는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 요거를 기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하죠, 그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이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입니다. 그죠? 자, 원래는 우리 사업장 규모에는 안전관리자 1명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당신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으로 관리했는데도 사고가 많으니까 1명을 더 뽑아라. 증원입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자 홍길동인데요. 3달 동안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노동부에다 안전관리자 있습니다. 선임했지만 현재 3달이나 출근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라. 교체 명령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안기법부터 기억할게요.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가 2건 이상이면 사람 더 뽑는 증원해야 한다, 그죠? 직업성 질병이 3건,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하자. 요거는 그냥 요럴 때는 증원이고 요거는 교체자가 아니라 그냥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의 2배, 중대재해 2건 이상 증원하고 직업성 질병 3건,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하자.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래서 평균의 2배다, 그죠? 항상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인데요.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우리 그 회사의 실책일 때가 많겠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보다 이하일 때는 제외시켜줍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적으라고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관리자가 일 못한다 그랬죠, 그죠?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인데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자, 한 3가지 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실기에, 건설안전 실기에죠. 그 기출에 제법 나왔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할 때, 이거는 빨간색 별표라기보다는 필기에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봐주십시오.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했는데요. 자, 일단 위원장 선출 방법부터 볼게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어요. 위원이 아닌 사람 위원장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고요. 이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 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 사항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다, 그죠? 요거는 중재기구를 둬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서 해결하거나 제3자,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중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 그죠?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를 한 대 그려놓고 시작하자 그랬죠,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여기다라고 했죠, 그죠? 짐을 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들어올리고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역장치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짐을 실었다면 운전석이다, 그죠? 시동이 걸리고 제동장치, 속도나 방향 조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이제 짐 싣고 시동 걸었으면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바퀴가 펑크 나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퀴의 이상 유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앞에 전조등, 후진할 때 후미등, 어느 방향 간다? 방향 지시기. 빵빵이다, 그죠?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자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별표 3개, 였죠, 그죠? 작업평가도 또 나오니까, 예, 밑에 참고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난간의 설치 역시나 별표 3개 붙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업평가도 또다시 암기하셔야 되니까요. 필답형에서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추락지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난간은요, 제일 위에 상부 난간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간 난간대가 있고, 발끝마기판이 있고요. 세로로 세우는 난간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그죠? 자, 첫 번째 요거죠, 그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몇 cm 이상?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할 때, 자, 90 이상이고 120 이하일 때, 요까지 높이가 90에서 120 사이일 때는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오면 돼요, 그죠? 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한다. 이런 것도 괄호하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까지 높이가 120이 넘어요. 120cm 이상일 때는 이 중간대 간 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틈으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안전 난간대를, 중간 난간대를 몇 단으로 해야 합니까? 2단으로 설치해야죠, 그죠?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때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요.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이었습니다, 그죠? 60cm 이하가 돼야 돼요. 이게 60보다 넓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숙이면 이 틈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발끝마기판의 높이는 10cm 이상이었다, 그죠?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참고의 내용도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예, 그죠? 암기 못하셨다면 파란색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도 나왔죠. 발파 작업 시 암질의 변화 구간 또는 이상암질 출현 시에는 반드시 암질 판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암질이 이게 뭐 암석이다가 다른 걸로 변하는 구간은 이게 뭔지에 대한 판별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 암질 판별 기준 4가지입니다. RQD가 있고요. 탄성파 속도, RMR, 일축 압축 강도, 진동치 속도, 요 중에 한 4가지, 그죠? RQD, RMR 이렇게 묶으시고요. 탄성파 속도, 진동치 속도도 되고 일축 압축 강도도 필기에 많이 나왔죠? 본인이 암기 쉬운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소 작업대를 이동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입니다. 고소 작업대는요, 이 차체에다가 작업대를 이렇게 높이 올려서 작업 발판 쓰는 건데요. 이게 이동하는데 작업대를 올려놓고 이동하면은 장애물에 다 걸리겠죠. 첫 번째 이걸 이렇게 알아. 1이죠, 그죠?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작업자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면 안 돼요. 사람 떨어지거나 사람이 어디 또 충돌하는, 부딪히는 사고 납니다.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이걸 올려놓고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요. 차체는 좁은데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안이 이렇게 요철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이게 넘어지는 사고가 잘 나죠. 통로에
요철이나 장애물을 확인하자.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킵니다.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해서 안 되고요. 집안의 통로에 요철이나 장애물을 확인한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네, 8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예, 우리 작업평가도 또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아직 기억을 못 하신다면 파란색 붙이고 마지막에 알뜰히 보실 때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할 때 준수할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용 가설도로는요, 여기 그 공사 현장 내에 지나가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데 짐을 실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죠. 근데 여기가 작업장이라서 지금 작업자들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기 차가 다니는데 구분이 없다. 위험하죠. 그래서 첫 번째,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때,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때는 방책을 치거나 해서 이거 구분해 줘야죠. 그죠?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때 방책을 설치할 것. 그죠? 두 번째, 예, 도로는 물이 빠져야 돼요. 안 빠지면 이것 또한 또 차도 사고가 나지만 집안도 또 미끄러워지고, 그죠?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우리 보통 이제 시내도로 50km 주행하라 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때 방책을 설치합니다.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요거는 빼도 되겠습니다.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한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이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기사보다는 건설안전에서 더 중요하니까요. 가급적 나왔는 문제들은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현재 일반 건설공사 갑인데 계산 기준을 줬다. 그죠? 1.97% 이걸 줘서 다행이네요. 재료비가 40억, 기계경비 30억이고요. 노무비가 40억인데 직접 노무비가 30억 원, 간접 노무비 10억 원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이 있죠. 안전관리비 계상인데요. 일단은 대상액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대상액이다라는 건 재료비에 직접 노무비만 들어갑니다. 직접 노무비는 직영 근로자 인부들의 인건비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이 공사에서 대상액은 얼마가 되냐면 재료비가 40억 원이죠. 40억 원 플러스 직접 노무비 30억 원이다. 그죠? 더하면 얼마죠? 70억 원입니다. 여기서 단위 이거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70원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되죠. 억의 단위, 억원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예, 우리 대상액이 70억 원인 공사다. 이거부터 계산해 내시고요. 자, 안전관리지비 계산 방법이 다르죠. 작거나 큰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아주 작은 공사, 50억 원 이상, 작거나 큰 공사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 해주면 됩니다. 어중간한 공사 그랬죠. 요 사이입니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아예 작거나 큰 공사는 이 대상액 자체가 크니까 안전관리비 제법 되는데요. 어중간한 공사는 대상액이 작다 보니까 안전관리비 작은데 공사는 이것저것 들어와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에다가 기초액을 더해준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는 대상액이 70억 원이니까 50억 원 이상이 해당되죠.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대상액이 70억 원이다. 그죠? 곱하기 비율이 주어졌죠. 퍼센트 되면 0.0197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이게 나오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자는 교육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안전교육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요. 실시에 관한 보좌 조언 지도 이렇게 줄여도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사업장 점검합니다. 그죠?
사업장 점검하면서 잘못됐는 거 지도하고 조치를 직접 할 필요는 없죠. 이거 고장 넘었으니까 고쳐주세요. 조치의 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재해가 나면 원인 조사해야죠. 그죠? 재해 원인 조사한다 그랬죠? 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요거는 뭐 빼도 되겠습니다. 조사나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보좌 및 조언 지도. 재해를 조사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보좌 조언 지도를 하고요. 재해 조사했다면 재해가 몇 건 났다 뭐 내자 재해 통계 내야 된다 했죠. 그죠? 재해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 뭐 통계를 위한 통계 분석을 위한 보좌 조언 지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인증 대상 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이렇게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할 때는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 지도. 너무 긴 건 실기에서 조금 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조언, 지도. 요 위험성 평가 넣어버리면 예, 한 5가지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나오네요. 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조언, 지도 넣어도 되고요. 안전관리자는 본인의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이렇게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직무. 그죠? 가급적이면 이렇게 긴 거보다 짧은 것들 위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5가지죠.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연약 집안의 구조물을 구축할 경우에 그 집안의 흙 쌓기 등으로 미리 제하. 미리라는 게 뭔가 하면요. 프리. 그죠? 영어로 프리라는 게 미리라는 뜻입니다. 제하라는 건 하중을 가한다, 하중 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요. 땅을 샀거든요. 이 땅이 제가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건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땅이 견뎠는데 10층을 짓고 나면 땅이 이렇게 처지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하중을 가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미리 제하한다. 요거를 프리로딩이다. 로딩이라는 게 하중을 가한다, 제하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안밀치마, 땅을 치마를 시켜서 안정시킨 다음에 흙쌓기를 제거하고 구조물을 축조해요. 이게 미리 하중을 가해서 땅을 축 처지하게 하고 여기다 지으니까 땅이 이제 처지지 않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조직의 형태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보건 조직의 형태는 라인형 또는 직계형,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 2가지가 다 있는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 3가지다. 그죠? 자, 일단 안전 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는 건 참모가 있다는 뜻이죠. 스태프가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권한의 다툼,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자, 외부의 스텝들이 들어오니까요. 우리 라인하고 외부의 스텝 간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외부의 스텝이 있기 때문에 권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고요. 안전을 책임지는 게 외부 스텝이었죠. 요거는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 안전조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 그죠? 요거는 자주는 안 나왔지만 별표 1개 붙여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우리 회사의 연초에 작성한 안전보건 계획을 바꿔서 개선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자, 보통은 이걸 서류를 넣는 게 30일, 한 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획을 개선해서 바꾸어서 내다 보니까 계획을 짜려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2달이다. 60일. 요거 기억하세요. 60일인 거 잘 없거든요. 자,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합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개선해야 될 내용이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잘못된 시설 개선해야겠죠.
그 다음에 조직이죠. 그죠? 안전보건 관리 체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여러 가지 관리 체제 개선해야 되고요. 근로자에 대해서 하는 안전보건 교육.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넣자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이 들어갑니다. 보건 쪽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4번.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사용하는 비계의 종류 5가지. 이건 우리가 배웠던 비계만 생각해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동하는 이동식 비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도배할 때 쓰는 이런 비계 있었죠. 말비계. 그죠? 매달아서 아파트 청소할 때 이렇게 발판을 그죠? 와이어로프 매달아서 쓰는 발비계. 그 다음에 강관으로 만드는 비계 있었죠.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시스템비계. 물론 통나무 비계 틀리진 않겠지만요. 최근 들어서 이 통나무 비계 쓰는 현장은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이다라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강관비계 위주로 적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2017년 필답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혜인아 아직까지 기억 잘 못하시고 그저 조금 아직까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꼼꼼히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